경부선 부산역과 부산인역 구간이 지하화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뛰어들었고 넉 달 만에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습니다. 지하차 협의가 완료된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 대전 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에서 중앙역 3개 구간을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부산진역부터 부산역까지 2.8km 구간으로 조차장과 야적장을 포함해 37만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뒤 내후년부터 10년간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요청한 지하화 노선 중 구포에서 가야역까지 8.7km 구간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업성이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산시는 연말 계획된 정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변 개발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이제 그쪽 부분 지하화를 할 수 있는 사비를 마련하는 구조인데 주변 개발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가지고. 자, 영상에서 보셨는데 좀 어떤 사업인지 개요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부산시가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이번에 부산시가 선정이 된 것인데요. 이는 우리 부산시의 도시 구조를 좀 혁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까지 2.8km에 해당하는 지하화, 즉 철도를 지하 공간으로 이제 넣고 상부 공간은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총 1조 8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국비가 1조 2천억 정도 상당이고 이제 시비가 한 6천억 정도의 상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산 진구를 비롯해서 동구와 중구까지 그동안 철로로 좀 단절되어 있었던 이 도시의 연결성까지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화하면은 효과가 클 걸로 이렇게 기대가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철도가 지상에 있다 보니까 주변 주택가나 이런 데서 이제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로 들어가면서 위에 상부 부지를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생기게 됨으로써 이 개발은 또 이제 정부 지원 없이 민간에다가 이렇게 맡기면서 여기를 상업시설 로 하다 보면은 도시의 또 다른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지역의 일자리도 같이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이 그 지하화 사업이 북한 재개발하고 연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무슨 얘기? 우선은 이렇게 지하화를 하면서 생기는 공간이 37만 평방미터라고 영상에서도 저희가 봤는데 그 정도 규모는 이제 축구장이 약 52개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상업 공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북한 재개발의 2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업성, 이렇게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민간에서 좀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아서 그동안 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지 못했었는데 이번 지하화가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 2단계 개발에 대해서도 민간에 그 투입될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 시장성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대형 사업인데 좀 이렇게 연차적으로도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이번에 발표가 되고 나서 부산시는 이제 기본 계획을 내년까지 이제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제 설계 및 보상을 이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2036년까지 개발을 완료를 하겠다 이런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개발 과정에서 그동안 부산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지들이 생기면 이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택이나 이제 주거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그리고 민간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뉴욕의 이제 맨하탄 허드슨 야드 같은 그런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부지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철도가 이제 그 개발 부지에서 좀 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지하철 이제 구간에 대한 그런 것들 연장을 지하철 좀 연장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시가 이제 민간과 잘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 계획 자체를 이제 민간 컨소시엄에서 다 그때 허드슨 야드는 그 통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관된 이제 사업 방향 그리고 저희 여기에 관광객들 그리고 상업시설 유치하는 그런 계획들 자체가 일관성 있게 가다 보니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무슨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업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이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이제 용역을 통해서 계획 수립이 이제 먼저 필요한 단계이고요. 시작을 할 거네요. 네, 계획 네, 수립을. 네. 그래서 이 네네.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2026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7년부터 29년까지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예산 규모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당초 부산시가 계획했었던 것은 이제 전체 구간이 부산역에서 구포까지였습니다. 총 11.7km에 해당하는 구간이었는데 이번 국토부에서는 이제 2.8km만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다만 이번 선정 사업 자체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구포까지도 이제 지하화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 계획 수립과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원래는 구포까지를 애초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소위 1구간이라고 해가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부산에서 저 구포 구간까지 이제 신청을 완전히 한 신청을 상태, 했는데. 상태인데 네, 네, 네. 이번에 발표 난 곳은 이제 부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에서 세 곳이 지금 이번에 네.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된 이유는 이제 이번에 부산 그리고 저 대전, 안산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이유는 이제 보상이나 사업비 분담 이런 거에 대한 협상이 끝난 부지가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산에서 지금 희망하고 있는 구포 구간까지도 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